굿모닝. 오늘은 진짜 봄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땅도 얼었던 땅이 이제 사르르 조금 녹는 것 같아요. 참 계절의 변화가 무섭긴 무섭구나. 지금은 이 꽃잎들이 전부 다 이렇게 그냥 색깔이 바래가지고 죽은 상태로 이렇게 너부러져 있는데, 여름 되면 이런 것들이 또 다 파릇파릇할 거 아니에요, 그죠? 놀랍습니다. 저는 이따가 오후에 또 대구, 내일은 부산 지방 출장을 또 갑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좀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려고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나라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그렇겠죠. 혼란스럽고 흔한 말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 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좀 사람 사이라도 좀 편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특히 가족. 세상에 두 조각이 나도 그래도 가족들이 좀 편안하고 가정이 편안하면 그래도 살만하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근데 반대로 아무리 뭐 경기가 좋으니 뭐니 떠들어도 우리 가정이 편안하지 않으면 다 남의 얘기죠. 허당의 브루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실을 따지고 보면 다 사람 문제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문제. 사람과 사이에서의 문제란 말이에요. 나이가 드니까 좀 재미없는 것도 있어. 뭐가 재미가 없냐면, 뭐 싸울 일도 이제 별로 없고, 뭐 그냥 멋있게 얘기하면 그냥 편안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 재미가 없어. 배부른 소리죠. 알아요, 배부른 소리라는 거. 젊었을 때는 뭐 지지고 볶고 싸울 일 많잖아요.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밖에 나가서도 사업상에 일로도 막 골치 아프고 막 머리 싸매고 싸우고, 한 개라도 더 갖겠다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세상 만사가 다 전투잖아. 전투. 땅 따먹기. 내 거 하나라도 잃을 수 없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 내 기억에도. 근데 이제 이 나이쯤 되니까 뭐 그럴 일도 별로 없고, 특히 부부싸움은 뭐 언제 해봤나 할 정도로 기억도 없고. 왜냐면 싸우기 전에 벌써 뭐 정답을 아는데 뭐. 싸운다는 것은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싸우기 전에 벌써 해답이 딱 보이면 싸울 수가 없지. 안 싸워지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래도 이런 고민 저런 고민하면서 세상을 열심히 살다 보니, 그리고 또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 어느 정도 살아가는데, 이 해답이라는 게 있는가 보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해답 가운데 한두 가지를 그냥 제가 경험한 범위 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우선 첫 번째 해답은 역시 겸손해서 그 답이 있었습니다.
겸손해서 답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싸운다라는 게 결국 이제 내 생각이 있고 상대방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을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고 관철시키고, 그래서 나의 의지를 꺾지 않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뭐 그러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그렇잖아. 뭐 부부싸움이 됐든, 뭐 사업상의 싸움이 됐든, 친구 간의 싸움이 됐든, 뭐 이렇게 의견 다툼이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게 그렇다는 얘기가 결국은 내 생각과 나의 의견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겸손이 끼어들면 싸울 일이 확 줄어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생각도 중요하구나, 이거를 인정을 하면은요, 조금 물러설 줄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도 그렇고, 누군가 이렇게 갈등이 있으면 좀처럼 상대방의 눈에 안 들어옵니다. 억울하죠. 난 진짜 너무 억울해. 왜 나만 이래야 돼? 내가 피해자가 된 것 같고, 저 사람은 왜 저러는가 도대체, 왜 내 마음을 몰라주고, 저 사람 도대체 인간이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려. 그러니까 억울하지. 만약에 언쟁을 벌리는데 어느 순간 상대방 말이 맞네. 그럼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꼬리 내리고 졌다, 항복! 그건 싸울 일이 없잖아. 아니, 항복을 했는데, 수건을 던졌는데, 백기통학을 했는데, 거기다 대고 상대방이 나한테 막 그렇게 한다?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보통. 근데 의견이 막 첨예하게 대립이 돼. 내가 오라, 그냥 계속 오라. 그러면 이제 나중에 막 이게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그러다가 열받으면 막 집어 던졌다가 그것도 안 되면 막 폭력을 쓰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힘의 대결로 가잖아. 그 다음에는 가장 무식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일단 겸손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다름을 인정을 하고 상대방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할까? 나만 옳은 게 아니라 나도 오를 수 있지만 상대방도 오를 수 있다. 즉 우리는 다르구나.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거. 그러면 싸울 일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여러분, 저 쉽게 기독교 신자하고 불교 신자하고 뭐 싸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우리가 제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불교 신자가 어때? 뭐 기독교 신자는 어때? 천주교 신자는 어때? 그게 무슨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종교는 아니잖아요, 그죠? 사회 악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하고 다를 뿐이지 상대방에게 나의 종교를 강요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옳죠. 교회 안 가는 사람 보면 미치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왜 절에 가? 그 좋은 교회를 놔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끝까지 양보하기 싫죠, 그죠? 또 반대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도 또 그럴 거 아니야. 그럼 결과는 뭐야? 싸우는 거지 뭐. 그렇다고 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오늘은 교회 가자, 다음 주엔 절에 가자, 뭐 그럴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항상 내가 옳다라고 자꾸 생각하면 그러면 결국 평행선을 가더라. 삼자가 봤을 때는 너도 옳고 단지 다른 거다. 그런 결론이 날 때가 많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거는 교회 가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제일 좋죠. 그럼 뭐 모든 게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끼리끼리니까 말 잘 통하고 좋지. 근데 우리의 운명이라는 게 항상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참 좋은데 때에 따라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도 같이 일을 해야 되고, 또 뭐 극단적으로는 같이 살아야 되고, 부부가 종교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사랑이 뭐길래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 합치면 좋은데 그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주장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고려를 해서 그게 이제 겸손인 것 같아요. 겸손의 의미가 나만 옳은 게 아니라 나를 낮추는 거죠. 그게 이상하게 근데 내가 겸손하잖아요. 내가 먼저 양보를 하면 대부분 상대방도 미안하니까 양보를 하더라고요. 가끔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괴팍해서 막 며느리한테 소리쳐. 그럴 수 있죠, 그죠? 시어머니 생각으로는 그게 옳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럼 며느리 입장에서 막 펑펑 울고, 억울하죠. 정말 내가 이러려고 시집 왔나 싶기도 하고. 억울하지. 그런데 이제 한번 그렇게 혼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다고. 그래서 다음에 적절한 기회가 있으면 그만큼 며느리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며느리가 좀 울면서 져주고 그랬을 때 할머니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끝까지 대들고 그러면 뭐 할머니가 힘이 셀 때, 일반적으로는 할머니가 힘이 세잖아요. 주먹 힘이 센 게 아니라 나이도 있고 할머니니까, 시어머니니까. 그러니까 마구마구 그런 권력을 막 휘두를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여기다 대항하지 않고 그냥 울면서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러고 나면 억울하죠. 되게 당한 것 같아서 억울하지. 그러나 억울한 것만큼 나중에 그 시어머니 마음속에서도 미안함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더라. 절대 이렇게 대들거나 그래갖고 특볼 건 없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겸손한다. 상대를 인정해준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뭐 그렇다면 금상첨화죠.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지.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억울한 거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아무리 그래도 도무지 내 맘 같지 않고 맨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인연을 붙잡고 있는 거는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우리가 깨끗하게 그냥 이혼을 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뭐 부부관계라면은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는 거는 그래도 이혼하는 것보다는 같이 사는 게 득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혼은 안 하고 그렇지만 조금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경우. 그럼 이제 첫 번째는 상대방을 좀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좀 이렇게 져주고. 근데 그거 가지고도 잘 해결이 안 되면 두 번째는요. 내가 무조건 맞춰주는 겁니다. 내가 무조건 맞춰주는 거. 내려놓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맞춰주는 겁니다. 이 전제가 있죠. 내가 이렇게 맞춰준다고 하는 마음을 갖기까지는 그래도 이혼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라는 전제가 있을 때 내가 그렇게 참아주고 맞춰주는데 뭐 그렇게 해도 나에게 득이 되는 게 없다. 그럼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지. 에? 여러분 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더럽고 치사해도 사장 눈치 보며 하고 싶은 얘기 안 하고 참잖아요. 여러분이 인격체에서 그런 거예요? 아니지. 무슨 인격체라서 그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런 거지. 맞잖아. 예. 내가 좀 참아주고 더럽고 치사하고 저 사람이 옳지 않아도 분명히 내가 옳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뭐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여기 나가면 다시 취직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기타 등등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그래서 참는 게 낫다라고 생각되니까 그 흔한 말로 더럽고 치사해도 사장님 옳습니다 딸랑딸랑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 그러고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아서 나를 다 버리고 맞춰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만약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 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상대방이 변화될 것을 기대한다? 영어로 이럴 때 dream on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그런 꿈 꿔. 한국말로는 꿈 깨. 우리말로 꿈 깨. 이 말은 영어로는 break your dreams가 아니고요. dream on. 그래. 너가 허방된 꿈 계속 꿔라. 그 dream on. 그게 우리말로 하면 꿈 깨입니다. 꿈 깨. 꿈 깨지, 꿈 깨. 안 바뀌어 상대방. 대전제는 상대방이 바뀔 것을 계산해가지고 뭐를 한다. 안 돼. 그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바뀌는 거는 나의 의지로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바뀌는 것을 기대한다? 쉽지 않아. 내가 열이 바뀌면 상대방도 그 열과 연동돼서 한두 개 바뀌면 땡큐지. 만약에 나는 안 바뀌고 상대방이 한두 개라도 바뀌기를 원해서 막 계속 이러잖아. 목만 아파. 힘만 들어. 안 바뀌어. 그게 바뀌냐고. 안 바뀌지. 더군다나 상대방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의 경우, 잘난 남자, 권력을 많이 가진 남자, 돈 많은 남자, 시체말로 잘난 사람은 안 바뀌어. 왜냐면 자기의 그런 고집 때문에 자기가 그 위치에 갔다고 믿는 게 있거든. 안 바뀌어. 그러니까 깨는 것보다는 이게 모든 관계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관계에서 그래도 깨는 것보다는 그래도 붙잡고 있는 게 낫다라고 싶으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하려고 내 주장을 좀 낮추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도 안 될 때는 아예 나를 버리는 거죠. 나는 없다. 나는 없다. 하고 다 맞춰주는 겁니다.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고, 다 상대방한테 맞아. 내가 내려놓는 거야. 다 내려놓는 거야. 예. 백기토항하는 거죠. 백기토항. 예. 그 백기토항하는 사람에 대해서, 특히 부부라면 백기토항하는 사람까지 막 짓밟고 그러지는 않죠. 보통은. 예. 대들고 막 아우 아우 그러니까 이기려고 그러는 거지. 백기토항하는 사람한테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 예. 뭐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상대방의 변화가 없고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한다. 그럴 때는 이제 심각하게 고려를 좀 해봐야 되겠죠. 이게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직장을 다니는데 정말 이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500만 원을 받고 이 회사를 다니고 있어.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1000만 원은 받아야 될 것 같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 회사가. 그래갖고 사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 말도 안 들어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 그만두면 돼. 그리고 1000만 원 주는데 가면 돼. 뭐가 복잡해? 1000만 원 주는데 가면 되지.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1000만 원 주는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불만스러워도 그냥 노조에 가입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서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해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 1000만 원 주는 데가 있는데 내가 이제 불만이 있어. 나 500밖에 안 줘. 근데 뭐하러 거길 다녀? 안녕히 계세요. 나 1000만 원 주는 대로 갈게요. 야, 나 1000만 원 주는데 나 오라고 그러는데 800만 원만 주실래? 그럼 나 이 회사에 있을 수 있어. 근데 사장님이 그렇게 하면 고맙죠. 그럼 그냥 다니면 되고. 그러세요? 저는 좀 힘듭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면 되잖아. 뭐가 복잡해? 하나도 안 복잡하지. 근데 실제로 말로는 1000만 원 주는 데가 있는데 근데 1000만 원 줄 데가 없어. 그러니까 나가기는 싫고 불만은 있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 하나도 얻어내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 세상살이가 그렇게 복잡한 것 같지가 않다. 복잡한 것 같지가 않다. 근데 이제 가정은 조금 다르죠. 가정은 이제 회사 다니는 거하고 가정하고는 뭐 확연히 다르죠. 이제 자식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요, 가만히 보면 다 마음속으로 주사나를 탁 튕기는 거 아니야? 계산을 하잖아. 딱 계산을 하는데 계산을 좀 잘 하시라고. 감정만 가지고 자존심만 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실질적인 거 그리고 좀 연기도 좀 잘하고 진실 좀 뭔가 좀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 또 내 자랑 같습니다만은 제가 흔한 말로 한국의 아줌마들을 대상으로 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유학사업 학부모 주로 이제 엄마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은 여러분 한국의 그 아줌마 엄마 드세지 여러분 알잖아. 근데 저는 19년 동안 일하면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 왜냐면 이제는 그렇게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게 그렇게 막 힘들고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요 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지만 어떤 학부모가 자꾸 자기 주장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거 설득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러고 맙니다. 아니 자기 자식 문제로 내가 이렇게 의견을 이야기했는데 안 받아주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그러지 그거 왜 자꾸 설득해가지고 나의 의견을 상대방한테 주장시키고 안 그럽니다. 그러면 싸워. 그러면 싸운다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서 적당히 이게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는 자유자재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생각이 다른 사람을
자꾸 내가 설득해가지고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그냥 심어 놓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건방진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거 건방진 거다. 겸손하지 못한 태도다. 왜? 내 생각이 오르면 상대방 생각도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존중하고 우리 같이 가면 되지. 그러니까 부부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사업상의 관계도 그렇고 이해 득실을 잘 따져서 이게 그래도 내가 참고 이거를 지키는 게 좋겠다 그러면 다 내려놓고 맞춰주고 그리고 이럴 가치가 없다. 그러면 뭐 그게 그럴 가치가 없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물러서면 되는 거지. 그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러서는 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부부 같으면 그냥 부딪히지 않고 그냥 사는 방법도 있고, 아니 완전히 깨부시는 방법도 있고, 뭐 친구 같은 관계라면 깨부시고 자식할 게 뭐 있어? 거기다가 막 뭐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조용히 물러나면 되는 거지.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사업상도 마찬가지. 뭐하러 적을 만들어? 그러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사는 게 만만치 않죠. 힘듭니다. 특히 인간관계 힘듭니다. 그러니까 힘든데 그 인간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를 너 탓이야, 너 때문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면 백날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안 돼.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 내가 있어야 된다. 내 탓이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면 좀 좋아질 수 있을까? 그거는 기대해도 돼. 왜? 그건 내가 변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되면 다행이고, 그렇게 해서도 변화가 안 된다? 그런데도 나는 이 관계가 소중하다? 그럼 어디까지 내가 이 관계를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가 다치지 않게 갈 것인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죠? 어떤 경우에도 막 감정을 폭발해서 화내고 막 이러면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어떤 관계에서도 그러고 나면 후회해. 그러니까 그거는 바보야, 바보. 그거는 바보야. 어떤 경우에도 그거는 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 돼. 이유가 없어. 그죠? 쉽지는 않아. 도 닦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그래, 내가 변하자. 기대를 조금 멈추자. 기대를 하기 때문에 실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대를 안 하면 실망할 것도 없어. 좋은 점만 바라보면 좋은 점도 많이 보이죠. 그렇게 살면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간샘보살 나미압을 탑을. 소리가 안 나냐? 누구는 이렇게 하면 똑똑똑똑 나던데. 아파. 대성사가 옆에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행복한 하루 되셔야죠. 네.